여러분, 우리나라 내년에 아주 특별한 행사 있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투표율이 최하위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OECD 평균 투표율 70%. 우리나라 작년에 지방선거 투표율을 보니까 56.8%에 굉장히 못 미치는 수치죠. 그래서 투표로 나의 권리를 찾자 이렇게 특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 모십니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의 강창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 선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자 또 의무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네.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투표율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찾아가는 선거 강연을 선거연수원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강연하신다고 그래서 네. 저는 좀 연세가 지긋한 분이 나오시나 했더니 청바지 입고 예. 매우 젊은 분이 예. 듣자 하니까 네. 그 강의가 인기가 엄청 높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이 선거라는 강의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재밌고 친숙하게 네.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은 지금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이 표정이나 네. 한두 번 방송에 출연해 본 솜씨가 아닌 것 같고 뭔가 선수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그 부산 방송에서 아나운서 어쩐지. 예. 네네. 꼭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또 목소리를 더 깔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 선거 연수원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요. 아나운서를 하다가 올라와서 이제 후배들 양성하다가 워커홀릭으로 좀 일 중독으로 좀 쓰러지게 됐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뇌진탕 또 단기 기억 상실증이 와서 아내를 몰라 봤었는데요. 그러다가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좀 네네. 허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쉬면서 우연히 이제 선거 포스터를 하나 알게 됐어요. 강연 콘테스트라는 콘테스트가 있었는데 거기 네. 사실 그 의도는 상금이 700만 원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쉬는 동안에 네. 깁스한 상태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고요. 그때 아내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간아 좀 쉬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2등을 해서 네. 상금 300만 원을 가지고 고스란히 아내에게 드리니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오빠 또 뭐 어디 없어 어디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빙 교수가 됐고요. 그러셨구나. 그 300만 원으로 고스란히 필리핀 여행도 갔다 오고. 그래 지금 예. 행복하십니까? 예, 방송을 아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럼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학생들 표정 딱 보면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다 알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게 보이십니까?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딱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듣고 있으면서 고개도 끄덕여 주시면서 반응을 좀 보여주시고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이런 지식을 알려줄 줄 알았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 중에서 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되새겨줘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좀 뿌듯하죠. 그러게요. 네. 근데 투표율이 참 높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내가 투표에 열심히 참여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외면하거나.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야 될 텐데 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은 찾아가는 선거 강연. 오라고 했을 때 잘 모여지지 않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교수님의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변하실 수 있게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거연수원 초빙 교수 강창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요, 제가 선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 딸이 시험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시험 점수 나왔어요. 기대를 하면서 열어봤더니 54.2점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래,
개구쟁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놈의 자식 이거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학원 가야지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노발대발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요, 이 점수는요, 우리 19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입니다. 54.2%. 신문에서 아마 이 기사 보셨을 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유, 사람들 투표 좀 하지. 그럴 때 좀 반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와 좀 관계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좀 방관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 딸의 점수라면은 정말 노발대발했지만 투표율 보면은 좀 내일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생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그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면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내 차 어디 있지? 네. 요즘 대형마트들 워낙 크니까 저도 좀 계속 까먹는 게 차를 어디다 세워놨더라. 수많은 차 중에서 딱 제 차가 보이거든요. 그 차로 가서 느끼는 거는 차가 너무 더러우니까 이럴 때는 무슨 생각하냐면 세차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내 차다 또 세차해야겠다 이런 생각은요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차의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 제 차의 옆에 있는 차가 좀 지저분하다 하면 제가 보면서 이 차 굉장히 더럽네. 내가 대신 세차 좀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내면요. 주인이면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주인된 어떤 책임이자 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CEO분들이라든지 지도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와요. 요즘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좀 수동적이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막상 그 직원들과 인터뷰해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회사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주인의식을 강요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또 나름대로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요. 제가 주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주인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되려면 그래요. 돈도 있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권리 또 가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주인의식은요. 내가 꼭 주인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내 거라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혹은 내 거가 아니라면 방관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의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태도를 가지는 거죠. 이런 주인의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대한민국 아줌마입니다. 네, 아줌마 중에서도 이 통장 아줌마, 반장 아줌마들이 이렇게 주인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앞에 얼음판들 많을 때 홀로 깨고 계신 분 보면 통장 아줌마, 반장 아줌마. 그냥 깨진 않아요. 이제 102호 띵동띵동 누르면서 같이 깨자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동네에서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좀 미끌미끌해서 위험할 것 같으면 바로 주민센터 가서 손잡이 좀 달아달라고 하죠. 이런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주민센터 직원들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그 동네는 아마 참 살기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아줌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참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요. 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숙제 어제 내가 참여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참여라는 단어 언제 쓰냐면요. 남의 이야기를, 남의 일을 도와줄 때 그 프로젝트, 그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이 아줌마들 보면요.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들을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그 근본은 바로 이 주인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참여가 가장 왕성하고 효과가 좋냐면 그 참여 중에서도 선거 참여가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참여가
정말 중요한 참여 중에 하나인데 막상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 교수님, 저는 정치 잘 몰라요. 이분 이런 것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평소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4월 13일 때도요. 후보자 잘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보냐면요. 가방 고르듯이 골라보세요. 아내가 홈쇼핑을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방을 보다가 수화기를 들고 누르려고 해요. 제가 흥분해가지고 잠깐만 얼마 전에 너 그 가방 내가 사줬잖아. 오빠 그거는 내가 가볍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번에 내일 모레 결혼식 있는데 그땐 좀 무거운 느낌 가방 필요해서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가볍고 무거운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거운 용도를 말을 하겠죠. 저는 가방을 잘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건을 넣고 가지고 다니는 것. 근데 아내는요. 관심을 갖는 만큼 더 많이 보입니다. 봄 느낌 나는 가방, 가을 느낌 나는 가방, 등에 매는 가방, 손가방 다 용도가 다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중요한 건 환불도 잘합니다. 요즘 환불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줘요. 가끔씩 이런 생각 듭니다. 아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환불하는 그 성실함으로 방 청소를 해준다면 정말 집이 깨끗할 텐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환불이라든지 또 마음에 들면 또 재구매도 해요.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방이요.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느낌 그대로 똑같이 후보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후보자 여러분 정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관심을 조금만 더 갖고 보시면 그 안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아내가 가방을 그냥 아무거나 가방 이렇게 하지 않고 또 무거운 용도로 결혼식 때 쓸만한 것 딱 그 명쾌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공약을 보실 때요. 실제로 광범위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보면 이게 시사평론가 아닌 이상 쉽게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도 공약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가는 것만 꼼꼼히 보세요. 저는 3살 난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정책, 육아정책에 관심이 많고요. 또 청년 실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공약지 다 꼼꼼하게 총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쉽게 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후보자가 나와 생각이 같은가 또 이루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떨까요? 환불, 재구매 투표를 통해서요. 환불하세요. 투표를 통해서 후보자 마음에 들면 재구매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 선거 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후보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사전투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 부재자 투표라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실제로 신고를 해야 됐어요. 내가 그때 해외에 있거나 투표를 못한다 그러면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우편물을 받으면 찍고 다시 해서 보내야 됩니다. 웬만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 아니면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아무 데서나 투표를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틀 더 주어집니다. 그래서 선거일이 4월 13일인데요. 그 전주 목요일과 금요일 4월 8일과 9일에도 똑같이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고객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기업체에서. 소비자들 보면요. 소비자들 보세요. 왜 이렇게 환불을 해도 친절할까요? 소비자에겐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체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돼야죠. 우리는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유권자이기도 해요. 유권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바로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요 잘 쓰셔야 이 나라 운영하시는 분들도 유권자 무서운 줄 알고 유권자에게 경청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안 쓴다면 기업체는 여러분께 친절하지 않을 것처럼 나라 지도자들도요.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월 13일에 꼭 이 돈보다 값진 한 표를 행사하셔서 지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국민 무서울 줄 알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3일 여러분 꼭 투표하실 거죠? 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사전 투표제 그게 그렇게 유용한 정보가 있었네요. 네, 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이틀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 전에 부재자 투표라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네. 2014년도부터 사전 투표제를 처음 실행을 했고요. 이 원리는 예전에는 우리가 집 앞에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면 투표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네. 명부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데 전 세계 최초로 공동 명부를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라면 모두가 담겨 있는 명부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서든지 투표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아무 그 사전 투표제로 이틀이나 더 주어질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신고라든지 그렇군요. 이런 필요가 없으니까 훨씬 더 네. 간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편하게 네네.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 예, 많은 시스템들을 네.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멋진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여자들 마음을 쏙쏙 헤아려서 강의를 해주셔서 진짜 예.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아줌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아줌마 입장에서 아 맞아 이런 생각이 예. 들고요. 더 좀 여러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는요 찾아가는 선거 강연 아까 보셨듯이 그런 강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50분 강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이런 교육들 한번 꼭 받고 싶다 하시는 기관이라든지 학교 등등 기관에서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신청만 해주시면요 저희 전국에 있는 150명의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무료로 좋은 강의 해드릴까요. 여러분 꼭 활용을 해보시고 4월 13일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들으셨듯이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탁탁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년 4월에는 여러분들 100% 참여 안 될까요? 기대해 보면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 저희 시사 카페 이렇게 문 닫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